의과대학 정원 문제로 워낙 시달림을 많이 받아요. 창원의 의과대학 만들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일이 많아가지고 준비를 좀 철저하게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남명사설 및 K기업가 정신에서 저희 교육과 학생에서 경상국립대의 역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남명 강좌이기 때문에 남명 사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미래에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가르쳐 나갈 건가 여기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상국립대가 어떤 대학인지 좀 이런 소개도 있고요. 최근에 어떻게 변하고 이렇게 있는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앞부분은 경상국립대하고 글로컬 대학에 대한 부분이 되고 뒤에 가면 이제 K기업가 정신과 미래 시대의 어떤 이런 내용들을 우리 후배들에게 가르쳐 줄 건가 거기에서 경상대학교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순서로 될 거고요. 경상국립대 소개, 글로컬 대학이 아마 많이 궁금하실 건데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K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K기업가 정신의 연구 및 교육 확산, 그 다음에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양교육, 마지막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국립대학교 소개인데요. 경상국립대를 하려고 그러면요. 첫 번째 먼저 국가거점국립대학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KNU10 이렇게 얘기하면 서울대를 포함해가지고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대학들을 KNU10이라고 그러고요. 또는 KNU9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는 서울대가 빠지고 광역시도를 대표하는 대학을 얘기하는데 여기 굉장히 조금 다른 데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다른 데는 전부 다 보면 광역시도를 대표해서 예를 들면 강원대학교, 경북대학교, 전남대학교 이런 경남에 오면 경남대학교 돼야 되는데 경남대학교가 아니고 옛날에 경상대학교였다가 요즘에 또 경상국립대학교로 바뀌었거든요. 그게 굉장히 차이고 이것 때문에 경상국립대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차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인식이 딱 그렇게 돼 있거든요. 국가거점국립대학은 광역시 도명을 쓰는데 경남에 오니까 경남대학교가 당연히 국가거점국립대학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 정도는 됩니다. 이게 나이가 연세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요걸 깨닫는 분이 훨씬 많아지지만 전체적으로는 절반 정도는 경상국립대는 옛날에 경상대 때는 그냥 저건 어디 사립대학인가 이랬습니다. 경남대가 그런 대학이 따랐는데 이제 경상국립대를 바뀌고 나서 그거는 이제 상당히 완화되고 있지만 그래도 이름 이상하게 다른 데는 굳이 국립대 안 쓰거든요. 다음에 경상국립대 지금 특징이 불교육을 확장하는 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하면 한 재작년 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서부 경남의 중심대학 이 정도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전혀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상국립대 자체가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국립대학이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우리가 지역 핵심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이거는 울산까지 같이 포함해갖고 경상대가 총괄대학 역할을 하고 또 지역인재 할당제라고 핵심 도시의 학생들이 한 30% 정도가 취업을 하게 하는 강제하는 법이 있는데 경상남도가 울산까지 확장을 시켜놨어요. 저희가 주도를 이제 확장을 시켜놨는 건데 요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마 보셨을 건데요. 부산의 동맹대학에서 부지로 우리가 한 4,000평 정도 기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다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동물병원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그거가 저쪽으로 이제 부산까지 확장을 하는 건데 동맹대학은 우리 대학 유치함을 해서 놓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이게 취입생 충원율이 한 80% 초반대였거든요. 올해 취입생 충원율이 98%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동물병원이 생기니까 대학 동물병원이 생기니까 대학 동물병원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반려동물 단과대학을 만들었는데 반려동물 단과대학이 지금 동맹대의 거의 핵심 브랜드가 돼버렸습니다. 그거는 처음에 우리 대학 보고 자꾸 수의대 학생을 좀 한 5명이라도 달라 이랬는데 그거는 둘 수가 없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동물대학 병원하고 관련되는 반려동물 관련되는 학과를 만들더라고요. 반려동물 관련되는 학과들이 지금 이륙하는 시기다. 그런데 어쨌든 뭐냐면 동명대학이 그 총장님도 굉장히 열심히 진주분입니다. 전환 총장님, 진주고등학교 한해 선배님이십니다. 총장님도 되게 열심히 하지만은 그게 동물병원을 유치함으로 인해 갖고 동명대학이 완전히 살아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밀양에다가 세계 최고의 핵심 융합 캠퍼스를 만듭니다. 이게 굉장히 저희들이 이게 뭐냐면은 가슴을 졸였는데 왜 졸였냐면 이게 전임 밀양 시장님이 하신 거거든요.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런 걸 여기서 만들겠다 하니까 오케이 해갖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협약을 맺어놨는데 이거 잘못하면 날라가겠다 이렇게 싶었는데 그냥 시장 그만두시고 국회의원 하셨는데 공천 안 받으면 이제 날라가는 겁니다. 공천 딱 받으시고 하니까 이거는 무조건 우리가 이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경상국립대학교에 온 우주의 기운이 몰려오고 있다 이런데 딱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어쨌든 밀양이 되고 하만에 39사대가 똑같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돈 많이 안 듭니다. 이거 돈 거의 안 들어요. 학교들은 거의 안 든다고. 공공교육사령관에도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핵심 융합 캠퍼스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영역을 확장할 수 있고요. 아까 제가 저녁 먹을 때도 조금 말씀드렸는데 우리 대학이 창원의 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합니다. 창원대학이 만들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상으로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실행 가능성이 높고 재정 효율성이 가장 높고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만들려고 하고 그것 때문에 제가 요즘 이제 골머리를 좀 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그냥 많이 되는 거예요. 경남 최대의 극과 거청 국립대학입니다. 기본적으로 교수님이 한 1000명쯤, 공무원 교수님은 한 1000명쯤 되는데, 인제대학이 지금 전국에 이제 4개 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순수하게 이제 경남에 근무하는 교수님들만 계산을 하면요. 경남대학이나 인제대학이나 창원대 교수님을 다 합치면 우리 대학만큼 됩니다. 인제대는 다른데 병원에 근무하는 교수님이 많아요. 서울에 2군데, 그 다음 이쪽에 현대 백본 이런 데가 많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인제대학에 근무하는 교수님, 그 다음에 창원대 근무하는 교수님, 경남대 교수님 다 합치면 우리 대학 정도 된다. 그리고 뭐 나머지 다른 것들도 나중에 조금 나오겠습니다만은 최대의 국가거청 국립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특성화 성공대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회가 이제 이 국립이라는 명칭을 맨 처음 사용했어요. 옛날에 이제 우리가 국립경상대학교 이렇게 있고 국립창원대학교 이렇게 했는데 그 전부 가짜입니다. 그냥 국립이라고 나타내기 위한 거고 정식 명칭 안에다 국립이라 쓰는 거는 우리가 처음으로 쓴 거고요. 요거를 한 거는 나중에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에 경남과기대하고 우리 대하고 경상대하고 합치면서 경상국립대학교 명칭을 사용했고요. 우리가 전체 한 6개 캠퍼스가 있고 2개 병원이 있고 20개 단과대학 152개 학과 시입생 수가 4,313명인데 요거는 정원 내에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올해 3월 4일날 3월 4일날 우리가 저걸 했는데 입학식을 했는데 입학식에 한 5,700명 정도가 대학원생까지 합쳐 5,700명이 시입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소식을 자랑스러운 소식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올해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의 시입생 충원율이 전 국가거점국립대학 중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이 우리가 통합을 하고 나서 굉장히 낮은 상태에 98%쯤 돼 있다가 99% 이렇게 올라오고 다시 99.98 정도까지 와가지고 딱 한 명이 미충을 했는데 이 한 명마저도 뒤에는 사람이 들어올 사람이 있었는데 얘가 온다고 해가지고 뭐냐 해놔놓고는 등록을 안 해버리니까 뒤에 사람이 들어오지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100%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적성이 한 24,000명, 이제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전임 교수가 한 1,000명, 조교 직원이 다시 한 1,000명이 되고 강산 학술연구소 개명 교수가 한 2,000명 정도. 이것도 올해 많이 늘어날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자 캠퍼스는 이게 메인 캠퍼스고요. 한 43만 평 정도 되는 거고 실암동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고 주약동에 있는 거는 이제 의과대하고 간호대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병원이 저기 이쪽에 진주병원 있고 그다음에 창원병원 있고 하나가 있습니다. 내동에 가면 현재 있는 가자 캠퍼스에서 한 직선거리로 한 500m 이내에 22만 평이 또 있습니다. 캠퍼스가 있고 홍영 캠퍼스가 있고 해양과학대학교 창원에도 우리가 상암융합 캠퍼스 해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또 좀 더 확장이 될 거다. 우리가 사천에 또 사이언스 파크라고 있고 여기 공공교육사령부 뒤에 가면 또 84,000평 정도 되는 땅이 또 있거든요. 농장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땅이 아니더라도 우리 건물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핵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캠퍼스를 만드는 게 밀양 핵심융합 캠퍼스가 될 거고 39사도 핵심융합 캠퍼스가 될 거고 여기에 공공교육사령부 핵심융합 캠퍼스가 될 건데 이 시스템이 완성이 되면요 아마 전국의 대학들이 우리 대학을 따라할 거예요. 이 핵심융합 캠퍼스 시스템을 따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하는 게 이제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 놓은 게 여기 이제 전인교육이 1,000명 정도 되는데 여기 인제대가 보면 937명 되어 있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하고 서울에 있는 병원 2개, 부산에 있는 병원 2개 다 근무하는 의사 선생님까지 다 합쳐이기 때문에 저거가 경남에 거주하는 이런 교수님이라 보기 힘듭니다. 모든 면에서 경상국립대가 전체를 다른 대학들을 압도하고 있다. 거의 뭐 대부분의 케이스에 세계 대학을 합치면 경상대학교 수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국립대 특성화는 청와대와 국회가 인정한 굉장히 특성화 잘하는 대학이라고 들어갔었고요. 생명과학이나 항공기계 시스템, 나노신소재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우수 연구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생명과학 SRC, NCRC 이런 최초 선정하고 전수 평가되고 4단계 BKS 2개 사업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RLRC 같은 게 세포건강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진주시나 경상남도 이런 데서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건데요. 아주 재밌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공장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무슨 이런 생리활성 물질을 만들면 이거는 순도가 떨어져요. 근데 분리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근데 대량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포 속이나 이런 데서 식물 속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굉장히 깨끗하게 만드는데 분리도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이건 소량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서는 뭘 하느냐면 요놈하고 요놈의 장점만 가져요. 대량으로 생산하는데 굉장히 깨끗하게 만들고 분리가 쉽다고 그러면 이거는 대박 나는 거죠. 그런 걸 연구하는 데가 될 것 같고요. 항공기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항공 분야에 최초 ERC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이 ERC를 참여한 데는 있지만은 이거는 뭐냐면은 기계에 있는 분야에서 한 3개가 일이 있으면 이 중에서 2개는 기계고 1개는 항공 이렇게 해갖고 하는 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그런 거는 앞에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3개 다 전부 다 항공으로 하는 거는 우리 학교가 처음이에요. 완전 항공 전문으로 된 ERC는 경상국립대가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우주교육센터도 있고 또 여기도 2단계 BK 사업단이 2개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군 ROTC는 국가 거점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대학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군교육사령부가 우리 옆에 바로 있거든요.
2021년에 이걸 만들었는데 만들 때 이거 제가 역대 공공교육 사령관한테 전부 다 편지를 다 썼어요. 편지를 다 써가지고 우리 대학의 공문 ROTC가 안 만들어지면 이건 평가가 잘못된 거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노 신설 대학이 있는데 요거는 여기도 역시 뭐냐면은 그린 에너지 융합소재 국가 지원 연구소가 있고 아주 재밌는 게 삼성전자에서 우리 대학에 올레드 연구소를 하나 센터를 만들어 줘가지고 이게 한 12년째 지금 계속돼 올해 5년짜리 다시 그 연장 계약을 하는데요. 이거는 국가거점국립대학 중에서는 우리 대학밖에 없습니다. 서울대 빼고 다른 데가 또 있었는데 거기는 중간에 한 번 하다가 그냥 다 탈락되고 우리 대학만 남아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도 사업단이 2개나 있습니다. 2개가 있는데 여기 특히 분자 재료 이제 여기 학과에서 하는 거는 지방 리그에 들어갔는데 제가 평가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전국 리그 가도 무조건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항공기계 시스템은 우주 항공기계 시스템을 하든지 이렇게 바꾸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여기 딱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뭔가 절름발이 같아요. 이공계만 있어요. 이공계. 앞으로는 뭐냐면은 인문사회계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갈 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라이덴 랭킹이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이거는 논문 개수는 아닙니다. 논문 개수는 아니고 요거는 뭐냐면은 상위 10%의 논문의 비율이 얼마쯤 되느냐 그걸 갖고 등수를 따지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국가거점국립대학 중에서 1위 2023년 됐고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ARWU 랭킹 아카데미 랭킹 오브 월드 유니버시티인데 요거는 이제 여기 평가 지표가 이런 논문 수라든지 인용 비율 그 다음에 탑 저널에 출간된 논문 수라든지 노벨상 수상 이런 교원수 이런 거 갖고 따지는데요. 우리가 보면 자연과학 분야에서 거점대에서 1위고 농업과학과 생명과학 5위, 수의과학 이런 게 2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거점대학 중에서 굉장히 우리 대학이 수학 분야는 잘하고 있다 이러는데 조현재 교수님이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조현재 교수님 덕분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조금은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 조현재 교수님 이제 은퇴를 하셔가지고 조금은 이제 연구 활동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그 과학을 키워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조금은 이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최근 성과를 보면요, 수주 건수는 제가 보기에 2022년 이런 거 비교하면 한 5% 올랐는데 연구 사업비는 16.7%로 오르고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뭐냐면 수주 건수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그냥 100 가까이 올랐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뒤에도 자세히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하고 2023년에 굉장히 좀 재미있는 거 이런 것들 좀 괜찮은 거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글로컬 대학 30 이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공학 학술 기반 구축 사업 이런 거 램프 사업인데 이거는 학내의 작은 연구 재단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한 이런 연구 대규모 연구 중에서 가장 교수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연구예요. 근데 여기에 거점대학 중에서 4개만 됐습니다. 강원대하고 경북대하고 부산대하고 우리만 되고 전남대도 떨어지고 전북대도 떨어지고 충남대도 떨어지고 그렇게 충북대도 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이게 올해 또 정액이 돼가지고 이걸 중심으로 세계적인 연구 중심 대학 지정을 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동명대학의 동물병원부지 이런 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 MRC가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RC라는 게 리서치 센터거든요. ERC가 있고요. 이 공학이고요. SRC가 이 자연과학이 있고 그 다음에 MRC가 있고 그 다음에 ARC가 있습니다. 농학 분야에 있고 그 다음에 RLRC 지역에 있는 이제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 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국가거청국립대학이 우리 대학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재밌는 건데요. 첨단 분야 핵심 융합대학 사업의 항공 드론 분야의 주관대학이에요. 이 주관대학이 뭐냐면은 우리가 경상국립대가 주관대학인데 서울대가 참여대학으로 들어요. 이 예산이 1년에 1,102억입니다. 4년 동안 408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관이고 서울대가 참여를 들어오고 또 서울대가 주관하는 여기 있는데 빅데이터라는 사업이 있는데 서울대 주관이고 우리가 참여를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울대에서 주관하는 육해공 무인이동체 양성 사업에는 우리가 또 참여대학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서울대하고 어떤 거는 우리가 주관하고 서울대가 참여되고 어떤 거는 서울대가 주관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되는 서울대하고 학사 운영 이런 교류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항공 드론 분야, 특히 이쪽 분야에서 관련되는 분야에서. 그 다음에 중소기업 계약학과라는 이런 것도 있고 여기 이제 제가 빨간 걸로 그린스타트 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이런 걸 써놨는데 여기에 관련되는 창업중심대학 그린스타트 타운 조성 사업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진주시에서 주관하는 그린바이오 벤처 캠퍼스 사업 이런 것들이 전부 창업 기업가 정신 이런 게 관련돼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굉장히 약했거든요. 작년에만 무려 1,200억 정도 우리 대학이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요거는 통합을 통해 가지고 캠퍼스 재배정을 통해 갖고 이쪽 분야가 여기를 뭐냐면은 이 실암동 캠퍼스를 창업의 공간, 산학협력의 공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실질적인 결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교수 창업에 대한 부분들이 거점 국립대학 중에서 밑에서 그냥 세는 게 훨씬 편했는데 작년에 우리 대학이 교수 창업 분야에서 거의 전국 1등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 정도로 창업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이 굉장히 약한 부분이 국제협력인데 국제협력 개발센터가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요건 뒤에 가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기초과학 연구영양 사업이라든지 ITC 미래우주교육센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게 공학경제 아까 이거는 학군단 공군 학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게 2020년에 경남 지역 핵심 플랫폼 이게 리스 사업이라고 RIS 사업이라고 얘기했는데 요거는 우리 대학만 하는 게 아니고 이 경남 지역의 거의 모든 대학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보시면 되는데 이게 2021년에 갑자기 확 늘어나죠.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울산하고 우리하고 합쳐가지고 경상국립대가 주관대학이고 나머지는 이제 중심대학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이어가지고 이거를 지역을 혁신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학 영역이 굉장히 옛날보다 확산이 확 됩니다. 일단은 부산 쪽으로 완전히 확산이 돼 있고 이게 결정이 됐고 지금 건물을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창원 쪽으로도 상당히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밀양이라든지 삼시초사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성화 도약 우리가 글로컬 대학에서 우주항공을 내세우고 글로컬 대학에 선정됐잖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특성화 분야에서 앞으로 더 도약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이 증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연구 기반 구축인데요. 이거는 연구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연구비하고 인력입니다. 아까 연구비는 이제 상당히 많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요걸 말씀을 드리면 연구비는 우리가 작년에만 연구비만 아니고 연구비 플러스 인력 개발 이런 사업비 다 합친 겁니다. 이게 작년에만 한 4천억 정도 됐는데 이거는 1년이 아닌데 몇 년 동안에 가는 건데 계속 만약에 매년 이렇게 돼버리면 1년에 4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이 재작년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됐다고 좋아했어요. 굉장히 많이 좋았대요. 그때가 2,400억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남과기대하고 경상대 시절은 두 대학 합쳐가 5,500억이 됐거든요. 경남과기대하고 경상대하고 합치기 전까지 비교하면 작년에 거의 3배가 된 거고요.
우리가 많이 더 됐다고 좋아했을 때 재작년에 비교하면 거의 2배가 됐거든요. 작년에 우리가 엄청나게 한 거예요. 다른 대학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좋은 의미로 경상대가 미쳤다 이렇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가 이제 이제 대학원 문제. 연구를 하려면 연구 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올해는 뭐냐면 작년부터 해가지고 대학원이 정원이 부족해요.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상당히 많은 대학들이 대학원 정원을 못 채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학원에 이제 경쟁이 일어나가지고 이거 대학원 정원을 어떻게든 늘려야 되겠다. 계속 늘려달라고 얘기하고 다른 특수대학원 정원을 못 채우는 데까지 꺾고 와가지고 이제 이걸 조정하는 이런 것들을 하는데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행복한 고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연구를 잘하려고 그러면 외국에 있는 유학생들, 좋은 우수한 유학생들 와야 되는데 우리가 2018년에 베트남 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학교에 왔다 그러면 전부 우리 학교를 입학을 해놓고는 그 다음에 조금 다니다가 전부 다 우리나라 산업체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경상대는 유학생 관리를 잘 못한다 이래갖고 비자 인정 제한대학 딱 걸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진짜 학교 이거 망한다 이런 소리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 노력했는데 그게 학생이 와가지고 1학년 들어오면 1학년 끝나는 게 아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하는데 엄청나게 힘이 많이 들었는데 올해 드디어 비자 인정대학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요게 되고 그 다음에가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국제협력이 조금 약했는데 우리가 국제협력 개발센터를 만들므로 인해 가지고 인도네시아 보고로농대에 ODA 사업을 한 거예요. 스마트 팜을 만드는 가를 만드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카리브에서도 또 가리비 조개 양식하는 이런 것도 하고 또 지금도 또 여러 가지 종류의 ODA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저기 베트남에 깐트로프는 도시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 메콩 델타라고 메콩 델타의 중심 도시가 바로 깐트인데요. 거기에다 우리가 세종학당을 또 처음으로 만들었어요. 한글을 가르치는 학교를 안에 만들었는데 우리 학교가 일이 풀리려고 하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온 우주의 기운이 경상대로 몰려들고 깐트 대학의 총장이요. 이번에 3월달에 경상국립대 동문이 됐어요. 경상국립대학교 전기공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깐트 대학의 총장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일이 잘 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이게 잘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학협력이 창업 기반 구축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창업에 대한 거 1년 동안에 1,200억이나 따오는데 다른 대학에서는 그거 몇 년 따도 그만큼 따올 수도 없는데 1년 만에 그만큼 따왔거든요. 이게 창업에 대한 기반이 확실하게 구축되어 나가고 있다. 이런 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대학 평판도가 당연히 상승하죠. 이게 전국에서 요즘 이제 가장 이 상승도가 높은 대학 하면 경상국립대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문사회계가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가 이제 좀 인문사회계를 좀 부수합시킬까 하는 게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인문사회가 그냥 떨어진 건 아니고요. 옛날 수준에서 별로 많이 다른 것에 비해서 상승을 못했다 이러는데 이제 우리 강정학 교수님이 그나마 저쪽에 남명학 연구소가 중점 연구소에 인문학 분야 중점 연구소에 선정돼가지고 또 나름대로 이제 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는 안 됩니다. 저는 항상 배가고 있습니다. 경상국립대는 항상 배가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요걸 하려고 그러면 이제 특별 대책을 학교에서는 세워놨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문사회계 대형 공동 연구를 할 때는 학교에서 주는 공동 대형 자료에서 플러스 학교에서 추가로 더 준다 이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진주나 경남을 주제로 하게 되는 우리 김장하 선생님 우리 대학에 연구장학재단을 다 우리 학교에 넘겼었거든요. 김장하 선생님하고 얘기해가지고 거기에서 뭐냐면 또 연간 1,000만 원 대형 자금을 더 준다 이렇게 되고 또 경남에 또 굉장히 우리 학교라든지 이런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딱 하니까 뭐냐면 그럼 내가 그런 연구소에 대해서 1,000만 원씩 더 줄게 이래가지고
우리 대학교 인문사회계 중점연구소는 최소한 뭐냐면은 학교 주는 대응자금 말고 해서 3천만 원 해서 아주 심한 경우는 더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진주시에도 내놓고 이러니까 굉장히 유리한 곳에서 우리 대학이 인문사회계 연구소가 출발을 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우리 제가 이럴 때부터 압력을 잘 넣어요. 강정환 교수님 제대로 하셔가지고 그 후속까지 딱 무조건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 총장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안 지켜볼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약점이 뭐 자랑만 하니까 경상대학교가 뭐 세계 최고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남을 대표하는 국가거점이니까 도명을 사용하지 못하는 유일한 국가거점이니까. 근데 이게 언젠가는 제가 경남대학은 아니더라도 경남국립대학은 찾아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청 소재지에 있지 않지만은 우리가 그쪽에다가 굉장히 현재 창원 산업 캠퍼스가 있고 창원 경상국립대학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지금 이제 그 기반을 닦으려고 많이 하는데 창원에다가 창원 경상국립대 창원의과대학을 만들겠다 하는 것들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글로컬 대학보다 더 경상대학 이상을 더 크게 만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배우도시 인구 산업 규모가 굉장히 작지만은 이것도 지금 주위 상황들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청 오고 핵심도시 오고 그 다음에 뭐 한민노아 클러스터 강서 연구개발 특구 이런 것도 해가지고 이 부분도 충분히 극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교수인단 대학회가 가장 적은 대학이지만 제일 재정 효율성이나 그 다음에 국가에서 재정을 확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도 되고 있고요. 옛날에 기부금이 몇 년 전까지도 제가 이거 할 때 기부금이 가장 작은 대학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남과기대하고 이제 합치고 나서 상당히 올라갔고 또 아까 말씀드린 김장학 선생님이 또 장학재단 전부를 우리 학교에 또 기정을 하셨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서울에서 삼천포 출신인 분이 한 분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분 자제분이 뭐냐면은 20억을 또 학교에 내겠다고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경상국립대가 이제 지금은 기부금에서도 중위권대가 이 정도 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경상국립대의 목표와 비전인데요. 이거는 제가 옛날에 처음에 이런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뭐냐면은 경상 대학교 11대 총장이 될 때부터 하던 얘기인데 조금 이제 바뀌긴 했습니다. 그게 보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통합을 했는데 우리가 통합의 성공 모델을 만들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 경상대학교 지금은 경상국립대가 과연 경남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이냐 저는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금은 경남도민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으로 만들 수 있겠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 구성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고등교육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하는 주도하는 대학인데 이것도 실제로 우리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를 할 때 국정감사에서 총장 보고 간단하게 스피치를 하라 그러는데 대한민국의 고등교육에서의 기준과 제도가 1990년대에 만들어져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변해졌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87년 한데 87년에도 강의를 교수는 9시간 해야 된다. 선진국에 가면 교수 9시간 일주일에 9시간 하는데 아무 데도 없습니다. 초중등 교사들은 뭐냐면은 옛날에는 제 고등학교 때 한 36시간 했는데 지금 절반 이하로 줄었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교수 1인당 학생 수 따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옛날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고 기자재 이런 것도 똑같아요. 근데 학생이나 모든 것들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냐면 기준이나 제도는 우리가 후진국 때 만들어 놓은 거 거기에 산발조금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바꿔야 된다 이래갖고 그런 거하고 또 다른 총장님들하고 이런 사람들이 진짜 노력한 몇 분들 역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고등교육 회계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내년까지만이에요. 3년까지 한시적고가 이거 다시 어떻게든 이거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다음에 경상교육대 약점 극복,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대부분 다 지금 극복이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경남의 정신과 사상 문화를 그다음에 정치와 경제, 교육에서 경남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자 이런 거고, 그다음에 지역의 정신, 문화, 사상 이런 걸 역사를 선도하자. 경남 한국학진흥원, 남명 기업가 정신 연구센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까 제가 여기서 관련 데가 아직 이건 조금 부족합니다. 제가 우리 강정아 교수님한테 압력을 넣은 것도 요거를 제대로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업가 정신 연구소도 우리가 국책 연구소로 만들려고 지금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 대학과의 상생과 협력 이런 것들이 지금 지역식 플랫폼 사를 사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역의 미래 전략 산업을 우리가 어떻게 개발해낼 거냐 하는 것들이 실제로 이게 되게 약해요. 우리 지역 사회나 이런 데서 약한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해내야만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남 국가거점대학, 경남 도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조금 자세하게 되어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니까 이렇게 넘어가고,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의 국가거점 국립대학 학생들은 최소한 미국의 주립대학, 일본의 국립대학과 같은 교육 연구 환경에서 학업에 몰두 있을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는 거고, 이게 제가 취임할 때 이 무렵보다는 지금 고등교육의 재정이 훨씬 많아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총장들이 노력한 분위기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다음에 이 대학 교육의 모델을 주시하자 이런 것들이 공유대학이라든지 이런 기초 및 교양 교과목 플랫폼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AI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인데, 지금은 생성형 AI 활용 능력을 기르는 걸 하는데, 우리 대학에서 지금 제가 신년사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능력을 교육시켜야 되는 학생들인데, 교수님은 생성형 AI를 활용해갖고 수업을 해야 되고, 생성형 AI를 이용해갖고 강의를 하고 있다, 연구도 해야 된다, 대학원생들이나 교수님들은. 그 다음에 직원들은 생성형 AI를 활용해갖고 업무를 능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이러는데, 아마 진주 시민한테도 어느 정도 개방이 될 거거든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런 프로그램이 있고, 그걸 우리가 사가지고 우리 학생들한테도 가르치고 직원한테도 가르치고 이러는데, 이게 홍보가 잘 안 됐는지 보니까 우리가 한 700부트를 샀는데 이게 한 200개도 아직 안 나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활용할 방법을 더 찾아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전공에서 교수 학생 학교 간 장벽이 없어지는 공유대학 모델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 요거는 우리 학교에서 오히려 다른 대학보다는 우리 학교에서 학과 간 이런 장벽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힘이 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대학하고 지역사회에서 상생과 협력이 있는데, 지금은 뭐냐면 대학이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지역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옛날에도 물론 지역을 떠나서 살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더 지산학 협력이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요거가 안 되는 대학은 저는 퇴출돼야 된다,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건가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상생과 협력의 청사진을 만들고 구체적 실천 방안을 이걸 수립하는 거, 이거는 지자체하고도 마찬가지고 대학하고도 마찬가지고 기업하고도 마찬가지다, 이런 겁니다. 대학의 진짜 물적 자원은 지역과 공유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기본적으로 캠퍼스가 상당히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저쪽에 가자동에 가도 이제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안에서 우리 대원동장에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문을 잠가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멀었는데 문 다 열어놔라. 그거 한다고 도둑 안 오는 거 아니다. 그거 아무리 닫아도 도둑 올 거는 도둑 오고 하니까 이건 열어놔라 이러는데, 또 한 가지는 거기에다가 밤에도 밝은 데서 서치라이트를 만드는 건데, 이건 진주시가 좀 도와줘야 됩니다.
아까 좀 시연이 되셨나요? 대기 중이라서 갔습니다. 그다음 아까 요거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 지역 인재 양성에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것들인데 특히 우리 대학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주항공 산업에서 지역의 정착을 우수한 인재를 만들고 그 애들이 여기 기업체를 잘 발전시키고 그러면 이제 우수한 학생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요건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남도의 역사, 정신, 사상을 고양하는 분야를 육성해야 된다. 이건 국가거점대학이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조금 아직까지는 약하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 쓰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제가 기임을 하려고요. 요거는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요걸 역사과에서 좀 사학과에서 좀 해줘야 되는데 가야 문화에 하는 사람을 좀 뽑아라 하니까 이 통장에 힘 없습니다. 그냥 학과에서 우리 안에 하면 절대로 하기가 힘들어요. 웬만한 상황에서는. 김해하고 이렇게 하고 가야 문화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떨어지는데 가야사 교수하는 사람을 조금 뽑아달라. 그렇게 하는 분 있으면 퇴임을 하십니까? 그분 퇴임을 좀 뽑아달라. 절대로 안 된다. 공장이 못하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여기 경남 한국학진흥원 같은 것들을 이제 제 있을 때 조금이라도 해놔놓으면 이제 나중에 강정환 교수님 좀 편하실 거고 제 있을 때 조금 안 되면 이제 나중에 더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제가 압력을 엄청나게 넣고 있습니다. 미래 전략 산업에 대한 건데요. 요거는 상식적으로 조금 아셔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주 산업에서 경상국립대는 소형 위성, 초소형 위성에 앞으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하느냐면은 이게 요새 우주 산업을 얘기할 때 우주 경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런데 올드 스페이스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올드 스페이스는 뭐냐면 이거는 경제성 개념이 없습니다. 엄청나게 큰 우주선을 쏘아려고 우리나라가 우주 강국이야 막 떠드는 게 이게 그냥 올드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아폴로, 소련의 뭐 스푸트니크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올드 스페이스. 뉴 스페이스는 뭐냐면은 산업이 되고 민간 주도고 경제 개념이 굉장히 높아요. 이거는 작은 거고 어떻게 하면 경제적으로 우주선을 올릴 건가 그거 이게 활용을 또 어떻게 경제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뉴 스페이스. 이건 민간이 주도하고 경제 개념이 들어갔다. 물론 국가도 합니다. 우리는 이쪽에 뉴 스페이스에서 초점을 맞춰가지고 할 거다. 대표적인 게 뉴 스페이스 대표적인 게 바로 스페이스 X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외도 인터넷 군집 위성이고 로켓 해수를 재사용하고 스타링크라고 하는 회사가 바로 그런 거고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앞으로 경제적 이득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차세대 통신의 중계기 지금 중계기가 그냥 좀 높은 데 이렇게 돼 있죠. 우주에 딱 떠 있으면 이게 여러 대가 딱 떠 있으면 지구상에서 어느 곳이든지 다 이게 통신 중계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증명이 됐죠. 이거는 뭐냐면은 어떤 위치에 예를 들어 어떤 위치에 탱크가 가고 있다 아주 정확하게 해요. 어떤 위치에 뭐 이런 거 뭐 저기에 뭐가 있다 이런 것들 굉장히 정확하게 해요. 비행기든 그게 아니면 뭐냐면 탱크든 아니면 뭐 이런 차량이든 다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는 게 이제 인간으로 오면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도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 자율주행 AAV 또는 PAV 자율주행 비행자동차예요. 그냥 드론이 쉽게 말하면 드론이 여기 떠가지고 사람 태우고 이쪽에 가고 여기 가서 딱 하는데 위치를 정확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사람 필요 없이 그냥 되는 거거든요. 이런데 엄청나게 활용 범위가 많다. 며칠 전에 뭐냐면 우리가 국립환경연구원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여기 뭐 한 거냐면 온실가스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한국에서 온실가스가 어디에서 나는지를 여기가 모니터링을 하는 거예요. 위성에서. 근데 요거는 우리나라가 거의 세계에서 상당히 수위예요.
세계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미국의 나사에서 우리 국립환경연구원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데 돈은 얼마 안 씁니다. 총괄하는 게 우리 대학의 교수님 한 분이 이걸 하고 있다. 앞으로 이쪽 분야가 엄청나게 커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항공산업인데 요거는 우리가 UAM 이렇게 얘기하고 AAV 이렇게 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냥 여러분들 쉽게 하면 그냥 드론 자동차 아니면 비행 자동차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이거는 이제 진주시장님은 확실히 이제 여기에 탁 비고 왔습니다. 계속 이제 AAV, PAV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저쪽에 우리 저 일반생의 그 옆에다가 그 공장을 최초로 만들겠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데, 이쪽으로 이제 우리 또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센서 산업입니다. 왜 센서 산업을 하느냐? 센서 산업은 지금도 하는 데가 제법 있습니다. 많이 합니다. 일본에서 소니가 다시 부활했다는데, 일본에서는 소니가 부활한 가장 큰 이유가 센서 산업, 이미지 센서 같은 거. 센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사람이 느끼는 오감 있잖아요. 이 오감을 뭐냐면은 디바이스가 소자가 전기 소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 다 센서입니다. 이 센서가 잘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스마트라고 하면 전부 이거 없으면 다 꽝입니다.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팜 뭐 이라고,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헬스케어 뭐 이런 스마트 홈 이런 거 전부 다 뭐냐면은 센서가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 부품이 바로 센서거든요. 왜냐하면은 센서라고 하는 것들은 예를 들면 저쪽에 사람이 있다 없다, 시각 이미지 센서를 하거든요. 사람 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데 어떤 물질이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되겠죠. 피 속에 이게 당분이 있다, 얼마나 되는가. 그럼 피 속에 아주 심한 거래 어떤 암에 특성한 화물이 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만약에 캐치해내는 놈이 있다면 이게 대박 나는 거죠. 그래서 센서의 중요성, 이거는 전기신호로 바꿔요, 모든 걸. 근데 냄새를 맡는 거라든지 색을 보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10의 마이너스 구성이 맥시멈입니다. 근데 전기신호로 바꾸면 이건 10의 마이너스 15성까지 바뀌어요. 캐치를 할 수 있어요. 무려 100만 배 정도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전자포가 된다 그러면, 전자포가 된다면 아무리 냄새 잘 맞는 이런 개 이런 거보다는 최소한 뭐냐면은 100만 배 정도 잘 맡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어쨌든 뭐냐면 센서 산업을 이렇게, 그러면 뭐 진주가 뭔 센서 산업을 하냐, 뭐가 센서 뭐가 있어 이러는데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세라믹 연구원이 센서를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세라믹 기술은. 그래서 경상국립대에는 보면 반도체 공학과도 있고 화학공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세라믹 공학과도 있고 고분자 공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기계 쪽 이런데 전자공학 이런 데서 센서를 하는 연구자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여기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우주산업이나 항공산업 뭐 이런 것들은 전부 아까 센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경상남도에도 미래 자동차 이런 것들 하는 것들 전부 다 센서가 없으면 이제 그건 굉장히 확 떨어집니다. 경상남도에 또 다른 데 보면 저기 재료연구원도 있고요, 전기연구원도 있고, 여기도 다 센서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가 생각보다 센서를 할 수 있는데 인적 자원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진주가 센서를 치고 나가야 된다, 이런 걸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에 대한 것들은 뭐 요건 넘어가겠으면 잘 아실 거고, 아까 여기 항노화 이것도 세포공장 연구소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또 한 가지를 이제 경상대학교에서 해야 되는 게 평생교육을 좀 해야 돼요. 평생교육 개념이 그냥 단순한 뭐 그림 그리기 이런 것도 당연히 문화 활동을 위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거보다는 더 큰 거는 뭐냐면은 다른 데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이제 우리가 통영에서 하는 걸 글로컬 사업 안에다 넣어놨는데요. 이 통영에 보면 자연 환경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영에 와보고 싶어요. 이걸 활용해가지고 통영의 문화나 예술, 해양 스포츠 이런 평생 교양 교육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학생들은 여름이나 이렇게 되면 한 일주일에 한 4박 5일 정도는 어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럼 통영에 온다 이렇게 하면 통영에 와가지고는 지 놀고 싶은 거는 다 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요일 아침부터 12시까지 예를 들면 해양 스포츠에 가는 걸 강의를 듣는 화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또 12시까지 이랬고 월화수목금 하면 15시간 되는 1학점 딱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뭐냐면 지가 하고 싶으면 나 오늘 낚시를 좀 하고 싶으면 낚시를 오늘 통영에 동피랑에 좀 가고 싶어요. 오늘은 저쪽에 저 외도에 한 가고 싶어요. 오늘 진주에 K기업가 정선하는 데 가고 싶어요. 다 되는 거죠. 관광과 교육이 동시에 이제 에듀바케이션이 될 수 있는 거죠. 요거를 얘기를 했더니 여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게 나중에 이제 지금 제가 대학에만 얘기했지만 이거는 서울의 서울교육감이나 경기도 교육감 이런 데 갖고 저걸 갖고 할 수 있어요. 수학여행을 이렇게 하면서 교육까지 같이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경기교육감은 이쪽하고 굉장히 관련성이 많은 부분이시죠. 그 다음에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 보면 경상국립대, 평양해양과학대학, 통영시, 경상남도 교육부, 문화체육부, 행정안전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성지는 이미 60억 투자하게 했습니다. 서울 YMC가 또 있고 통영시민사회는 평생교육을 하는 강사로서 우리 동창 회장님 이거 관심이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해양경찰청 같은 데서도 보면 이제 이게 초중고는 생존 수영이라고 걸 해야 되거든요. 필수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나중에 퇴임하고 나서 저거 강사에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요. 이게 통영의 모든 자원들을 이렇게 하면 요걸 아주 어디에 할 수 있느냐면은 여수에다가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전남대학하고 여기 여수대학하고 옛날에 합쳤거든요. 근데 합치고 나서 여수 그쪽의 부분이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 또 통영 이렇게 하면 항해로 감소되니까 여기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똑같은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한쪽 끝에서 한쪽 끝머리고 그 다음에 거기도 자연환경 엄청 좋고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여기 성공하면 저쪽에 삼척에 가서 강원대 하는 데서 적용할 수 있고 상주에 가서 경북대 합친데 저기도 적용할 수 있고 미랑 다 주고 간다 그러는데 저기도 적용할 수 있고 지역의 핵심 역량 강한데 요거는 우리가 목표가 창원의 정책대학을 만들자. 창원의 정책대학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창원시 공무원, 경상남도 공무원들 전부 경상국립대 동문으로 만들자 하는 거예요. 이건 뭐 그냥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경영학과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는 MOT 과정인데 근데 이게 작년도인데 2년 연속 최우수가 아니고 올해 진짜 3년 연속 최우수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책학과가 이번에 또 선정이 됐어요. 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이 두 가지를 합치고 이렇게 하면 정책대학원은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우리 자체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주관을 하지만 창원대학도 넣고 경남대학도 넣고 인제대학도 필요하면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창원에다가 정책대학원을 만들자. 창원권 강력협력체제인데요. 창원대가 상급제가 협력, 뭐 단기적으로 그랬죠. 통합은 장기적으로. 저는 단기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창원대가 반대를 하니까 안 될 것 같고. 교육부의 큰 정책 방향은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1도 1국립대학으로 갑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경남의 상황을 말씀드리면 2040년이 되면 경남에 있는 대학, 이건 제가 하는 얘기고 언론에 보도된 거예요. 경남에 있는 대학의 77%는 없어진답니다. 77%는 살아남는다가 아니고 77%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냐 하면은 현재 경상국립대 60% 정도만 있으면 모든 경남의 고등교육을 커버한다 이런 소리거든요. 그럼 그 국립대학 경상대 60대만 하고 창원대도 없어지고 뭐 저기도 인제대도 없어지고 뭐 경남대도 없어지고 이건 아니거든요. 인제대나 경남대도 자기들이 잘할 수 있는 분야만 남아있을 거라고. 그러면 결국은
한도의 한 국립대학이 안 되면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 물론 학령 인구만 보고 하는 겁니다. 근데 대학이라 보면 학령 인구 플러스 평생교육 플러스 그다음 외국인 유학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더 커질 거라고. 누가 대학을 이끌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지만 학령 인구만 보면 경상대의 3분의 2만 있으면 60% 조금 넘게만 있으면 경남의 모든 고등교육을 커버할 수 있다. 그러면 당연히 1도 1국립대학으로 가야 되는 거죠. 다양한 내부 지원에서 이런 걸 하고 우수 연구센터나 BPA 클러스터 정책대학 이런 것들 절대 같이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합친다고 그러면 경상국립대 창원 의과대학은 있는데 여기 의과대학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의과대학 맨 처음 할 때 참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아니 연세대는 서울에도 의과대학이 있고 원주에도 의과대학이 있는데 경상국립대는 왜 진주에 있고 창원에 못 만듭니까? 그것도 국립대학인데 거기다 우리는 저기 이미 병원도 만들어놨는데 병원 1조 5천억이에요. 1조 5천억. 그러면 지금 저런 정도 병원 만들려고 돈 왕창 아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창원대에서 만약에 의과대학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거는 4년을 공부하고 저걸 못해요. 의사고시 시험을 못해요. 의학교육 인정이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들어버리면 그런 게 모든 게 다 해결되고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고 가장 재정 효율성이 높은 방법인데 왜 안 되죠? 그게 가능합니다. 지금은 상당 부분 제가 창원 지역에 있는 분들 설득을 시켜놨습니다. 도지사님은 절대 찬성. 그 다음에 법학전문대학은 조금은 이거 얘기하면 제가 좀 쪼그라들어요. 왜냐면 우리 대학 잘못이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은 법학전문대학원의 큰 변동이 있을 여지가 조금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법학전문대학은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변호사가 뭐냐면 남아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있는 법학전문대학을 재편성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로스쿨을 만들 수 있는데 그런 재편성하는 이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창원대하고 우리 대학의 통합이라고 보죠. 그 계기를 만들 수 방아쇠를 당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방아쇠가 바로 대학의 통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거 되면 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부산, 울산, 동부, 경남에서 지역과 협력 체계 핵심도시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 이것도 말씀드렸고 동물도 이것도 말씀드렸고 밀양 핵심 융합 캠퍼스 저는 이거 이제 된다고 봅니다. 박일우 후보가 지금 밀양 저쪽에 국회의원 될 거니까. 그 다음에 국제화 전략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상국립대의 약점 중에 하나가 국제화가 너무 약해요. 너무 약해요. 여기다가 이제 앞에 이제 베트남 유학생을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이게 비자 인정 제한 대학으로 걸려가지고 엄청난 학교가 손해를 봤습니다. 근데 이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뭐냐면 경상국립대에서 아주 새로운 프로그램을 FGLP라고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뭐냐면 개도국 친한 리더 육성사 이렇게 보시면 개발도상국에 잘하는 사람을 뽑아가지고 우리가 완전 풀 장학금을 줘가지고 거기에 리더를 육성하자. 이 사람들은 친한파가 될 거고 친경상대가 될 거고 친경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상국립대가 먼저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국가 사업을 제안하고 국가에서 GKS라고 하는 사업으로 대학원 GKS 요 사업으로 지금 이미 돼가 있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제일 많이 됐어요. GKS 첫해 두 번째로 많이 됐습니다. 이게 우리가 먼저 이걸 해가지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앞으로는 이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라고 보고 우리가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도 이걸 집중적으로 할 거다 이렇게 보십니다. 이거는 등록금, 기숙사비, 식비, 생활비까지 완전 장학생입니다. 근데 조금 아껴 쓰는 사람이 있으면요 모든 걸 다 하고 자기 나라에 조금 보낼 수도 있는 정도로. 근데 미국의 풀브라이트 장학금이나 일본의 JS, JP 장학금 정도 되는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할 때가 됐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교수님 영국에서는 학교에서는 월 30만 원밖에 안 줘요. 요거를 이제 6.25 파병국, 우리가 은혜를 입은 나라, 우리가 피해를 끼친 나라 이런 데까지 확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산업과 연계된 국가 지역과의 경남국제개발협력센터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많이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이양구 대사가 여기 와서 많이 배우고요. 베트남에서 뭐 컨트 대학, 세종학당, 아까 말씀드린 백대축 공무원 기관이니까 호지민 인근 롱안성하고 하이퐁 스마트시티 이랑 여기 1,400만 평, 300만 평에 우리가 일단 협약을 맺어놨습니다. 이쪽 하는 데서 대학하고 병원 하는 거로 양쪽에 그 회사에서 한 1,000억 정도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에 같이 진출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데는 이제 우리가 보고를 농업조합대학 이제 말은 보고로 농업종합대학 이렇게 됐죠. 일본 인도네시아에서 한 4, 5위권 정도 되는데 우리 대학보다 규모가 큽니다. 종합대학. 여기에다가 ODA 사업으로 스마트폰 학과 설립을 하는 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늦는네. 빨리 좀 가겠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본질적인 문제인 인구 감소하고 지역 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이걸 대학을 육성함으로써 이놈을 해결해보자 하는 거 되겠습니다. 이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는 결국 이거는 뭐냐면은 지역과 함께 직접 사업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하는데 국가 지원금만 1,000억 이상 지원하겠다는 거고요. 경상국립대에서 글로컬 대학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갔습니다. 경상국립대는 세계적인 대학이 아닙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경상국립대의 역량을 학교 내에서 모으고 부족한 경우에는 경상남도 내에서 있는 지산학연구원의 역량을 모으고 더 부족한 것은 대한민국의 선도대학이나 선도연구소의 역량, 그 다음에 해외 선도대학이나 선도대학의 연구소 역량을 모아가지고 세계적인 대학을 만들겠다는 게 바로 이 그림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대 추진 전략은 개방과 혁신, 그 다음에 상식과 협력, 연계와 시너지, 선택과 집중 이런 건데요. 뭐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거고, 요것도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연계와 시너지는 이건 뭐냐면은 이 마중물이에요. 이거는 마중물 요걸 기하로 해가지고 정부에서 요 정도 이상 돈을 따오겠다. 이게 가능한 게요.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아까 창업에 대한 부분 이런 걸 제가 저걸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투자할 거는 뭐냐면은 100억도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창업에 대한 걸 1,200억 땄다고 했잖아요. 10배 이상 되는 거죠. 1,000억 받았으니까 1조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선택과 집중인데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선택과 집중은 그냥 어떤 특정한 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얘기해요. 이것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주항공 방산 분야 선택과 집중입니다. 다른 데도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지금까지는 시설이나 건물 짓고 장비 사고 이런 데 돈을 대부분 다 썼다고 그러면 지금은 여기서는 사람한테 투자를 하겠다. 일을 하는 건 결국은 사람이거든요. 사람하고 네트워크에 투자를 하게 대부분을 투자하고 시설하고 여기는 최소한으로 투자하겠다 하는 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생각합니다. 경상국립대 글로컬 대학 사업에서 우리가 진짜 내세우는 거는 뭐냐면 경상국립대형 서울대 10개 만들기 모델을 만들겠다는 거. 이거는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하는 경상국 서울대 10개 만들기하고는 다릅니다. 민주당에서 만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 그 다음에가 뭐냐면은 요거는 진짜 서울대 10개가처럼 서울대처럼 모든 분야가 다 발전할 수 있느냐. 경상국립대가 모든 분야가 서울대처럼 돈 아무리 넣어도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르죠. 돈을 뭐 진짜 엄청나게 넣으면 될지 모르는데 거기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 정도는 안 된다 이런 거고요. 경상국립대형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1980년대에 부산의 기계, 경북의 전자 같은 대학들을 전국의 거점 대학에 분야별로 서울대학 수준으로 되는 대학을 만들자고 우리 대학은 뭐냐면은 바로 우주항공을 가지고
요거는 국가의 전략산업이고 경상남도의 전략산업이고 경상대학교의 특성화 분야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청이 오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이제 경상국립대형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가디스트는 경상남도는 과학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과학기술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두 개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가거점국립대학 안에다가 그 지역에 특화된 분야의 과학기술 특성화 대학을 만들자 하는 게 가디스트가 될 거고 우주항공대학하고 가디스트를 합쳐가지고 우리가 경상국립대 서울대 이렇게 만드는 모델을 성공시키겠다 하는 게 여기 우리 글로컬 대학의 핵심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인정을 받은 게 바로 받았기 때문에 선정이 된 거고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걸 하겠다 이런 것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기업가 정신과 이게 담대한 창업 생태계 조성인데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창업 생태계 조성에서 우리가 하드웨어가 있고요. 이 하드웨어에 대한 거는 이미 우리가 다른 사업에서 많이 따와 있습니다. 1200을 정도 따와 있거든요. 요거하고 뭐냐면 글로벌 사업에서 차별화를 하는 거죠. 두 개가 연계되지만은 차별을 시켜놓고 시너지를 내자는 게 별도고 여기서 글로벌 사업에서는 K기업가 정신의 강의 플랫폼 구축과 교육 확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K기업가 정신을 보니까 이건 뒤에 조금 더 나오니까 넘어가도록 그 다음에 전문대학과의 상생과 협력인데 이 기본적으로 기초보험 분야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제공을 해가지고 전문대학 너거는 뭐냐면 너거가 하는 기술 인력 양성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 그 지역에 딱 맞는 기술 개발에만 집중해라. 그래 너거 경쟁력을 키워라. 교양 과목이나 기초 과목 가르치는 거는 경상대가 책임져 줄게. 이런 내용이 첫 번째가 됐고요. 두 번째는 전문대에서 열심히 해갖고 잘하는 애들이 학사학위를 하고 있다면 학석사, 전문학사 학사 연계과정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고 이 세 번째가 이제 이게 뭐냐면은 산업비례개념을 외국에서 유치하는데 해외 대학하고 연계과정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경상국립대는 실무기초교육, 한국어 및 한국생활문화 정도를 강의를 하고 전문대학은 실무기능교육, 분양실습, 취업교육을 해가지고 환경인구 감소 시대에 가장 문제가 될 때는 이거는 전문대학이에요. 여기에 전문대학이 자기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인구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연착륙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하는 게 이제 전문대학과의 상승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통영 프로젝트 아까 말씀드렸고 핵심 농학 캠퍼스 아까 말씀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뭐 너무 잘 아실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는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이 남명 선생님이 제일 큰 게 이제 경의사상이고 여기에 결국은 실천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붙어 있는데 이게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이렇게 연결고리가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를 뭐냐면은 조금 경상국립대학 이런 데서 조금 해야 된다. 그 연결고리가 확실히 돼야만 되는데 첫 번째 고리를 우리 허건수 교수님이 하셨는데 그 다음에 정대일 교수님이 좀 하고 이랬는데 진짜로 이게 세계적으로 탁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이만 타라바시라고 세계 중소기업학회 회장님이 세계적인 논문에다가 요거를 한국 기업가 정신의 오리진이 기원이 바로 남명 선생님 같은 논문을 썼었습니다. 이미 이게 굉장히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분이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년에 7월 11일 날 했는데 하면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느냐고 이러는데 제가 잘 몰랐거든요. 남명 선생님 탄신이 외국인이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이제 대를 이어서 이제 노블리제 정신인데 이거 허만정 선생님에 대한 것도 잘 아실 거고 후왕구 선생님에 대한 것도 잘 아실 건데 여기는 잘 모르실 거예요. 요건 제가 오늘 소개를 드려야 돼요. 이분이 요 허만정 선생님의 외손자입니다. 딸이 저쪽에 의령의 백진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 백진 시집성촌 그쪽으로 이사를 시집을 갔는데 그 아들입니다. 아들이 이제
서울대 철학과를 오고 LG전자에 저거를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잘해가지고 철학을 경영에 접목하고 인화 경영하는 이런 시스템들을 가져온 그런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갖고 실사학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자기 전 재산을 여기다 다 털어냈어요. 그 당시 한 100억 정도 좀 되는데 다 넣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대학의 허건수 교수님하고 연계가 되고 제가 앞에 등장을 할 때 경상우도 전통문화연구기관이에요. 경상우도는 낙동강의 오른쪽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 보면요 낙동강 오른쪽에 낙동강이 왼쪽입니다. 옛날에 우도 자도 이렇게 따질 때는 서울에서 가가지고 이게 오른쪽이냐 왼쪽이냐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도 이렇게 하면 우리 요 진주 쪽 낙동강 오른쪽 이쪽이 경상우도입니다. 이게 경상우도 전통문화연구기관을 5억을 그때 기부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되게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분이라고 하는 김에 그냥 백진 여기고 또 여기 저쪽하고 그만해서 되니까 그쪽에 좀 가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거기에 재벌 집에 이제 방문하는 계획을 만들어 갔는데 그 당시에 인재개발원장이 누구냐면 정대일 교수입니다. 이 학생들 데리고 제하고 그 다음에 학생처장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학교에서 버스 한 대 돼가지고 저쪽에 하반의 종제 생가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저쪽에 그 LG 회장대도 물론 가보고 근데 삼성에는 못 가고 그때 뭐 공사한다고 문을 안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의령에 또 한 분 있잖아요. 서울대 도서관 짓고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갑자기 생각 안 나요. 하여튼 거기도 가보고 그 다음에 이제 백진에 갔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여기에 재벌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요 제목으로 배를 이어온 기부정신 이런 제목으로 해가지고 신문에 아침 논단에 경남일보 쓰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뭐냐면은 우리 정대일 교수님이 굉장히 여기서 이거 뭔가 받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정대일 교수님하고 여기 우리 학교에 교수님하고 이렇게 K교육과 정신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2018년인가 진주를 K교육과 정신 수도로 한국경영학회에서 지정을 한 거예요. 그 뿌리가 이분이 뭐냐면은 이분이 우리 대학교에 돈을 5억을 기부를 하신 거에서 뿌리가 된 거예요. 굉장히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지? 인연이라고 부르는 게 이렇게도 연결이 되는구나 이렇게 싶더라고요. K기업가 정신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단기 과제는 K기업가 정신 강좌를 개발을 하고 이거는 이 클래스토어 높은 거 설명하려고 또 굉장히 우리 학교가 특허를 갖고 있는데 굉장히 저거가 되고요. 요거는 지금 저기랑 교육방송, 한국교육방송이랑 EBS랑 지금 이 강좌를 만들기로 한 대학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마이크로 디그리, 마이크로 마스터 이런 걸 할 거고요. 앞으로 중장직으로는 K기업까지 대학원까지 설립해야 됩니다. 핵심 과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K기업까지 연결을 어떻게 할 건가? 그 다음에 이게 정신의 기본과 과거, 현재, 미래에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전국 대학 초중고 해외 확산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K기업가 정신과 창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소양과 연결을 듣고 싶습니다. K기업가 정신을 확산을 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는 경상국립대에서 전국대학으로 하겠다 하는데 지금 이거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서 대학에서 초중고로 이것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해요. EBS에서 엄청나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가 정신 시간 단위로 동영상을 강연을 하고요. 이게 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한국 정신문화 수출로 연결하겠다. K기업가 정신에 대한 부분을 이게 외국으로 수출하겠다는데 이거는 이미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하고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에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로 가는 바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확산을 시키냐는 것에서 요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 포럼 같은 것들이 이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K기업가 정신 관련 SSCI 학술지를 발간을 하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건 아까 아이만 타라빗이라고 세계 중소기업 학회 기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한국 사람 중에서 세계 중소기업 학회에 관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하고 이미 이번 3월 20일 날 오신 영국은 아마 그렇게 취준하기로 하면 확정이 될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게 과연 우리 학교만 되느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아니고 우리 학교만 그러면 절대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 플러스 한국경영학교 이건 한국경영학교에서 기업가 정신 수도로 진주를 했을 때 당연히 이거 그거죠. 이거 세계 중소기업학회 김기찬 이사장하고 그다음에 아까 아이만 트라비스 회장 그다음에 청년 기업가 정신 연구재단 K 기업가 정신 재단 요건 진주 거고요. 요거는 한국 거고 요거는 그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여기에 진주 핵심도시에 있는 기관이고요. 한국창업진흥원은 여기는 우리가 제가 이 얘기를 하니까 이 원장님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사업인데 이 끼워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당연히 그런 게 들어가야 되죠. 이게 한국연구재단 핵심도시 공기업들 이제 조금 들어가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이 교육부 이런 데 다 들어가고 창업중심대학 사업 그랬을 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1200 전부 그 사업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가 공유를 해가지고 이게 공동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반영에 하는 건 이건 아마 우리 김정기 원장님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업가 정신재단에서도 조금 얘기하고 남명사랑에서도 이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은 상당히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만 조금은 더 한부 부사업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여기 이제 K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 교과목을 지금 개발하고 있고요. 이 개발을 해가지고 모든 학생들한테 선택 필수를 할 겁니다. 필수는 아니고요. 선택 필수를 을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4차, 5차 산업혁명 시대 그런 소양들이 있는데 5차 산업혁명 시대는 잘 얘기를 안 해요. 잘 얘기를 안 하는데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리는 거는 5차 산업혁명 시대는 상당히 빨리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5차 산업혁명 시대는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는 세상. 저는 그게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AI가 보편화되는 이건 4차 산업혁명. 생성형 AI가 보편화되는 그건 5차 산업혁명 시대가 될 거다 이렇게 됩니다. 그 시대에 과연 필요한 소양은 뭔가 이런 것들이 됩니다. 제가 K기업가 정신을 좁은 의미에서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한번 가보자 하는 게 될 거고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업가 정신은 창업자 기업가를 위한 정신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실질적으로 이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은 넓은 의미로 초중고 학생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소양 교육이었다. 왜냐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기 삶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자세, 도전적인 자세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하면요. 이거는 기업가 정신이 상당히 필요하다. 그럼 거기에 맞는 구체적인 프로그램, 소양 프로그램이 뭐가 있을까? 이걸 한 게 이제 요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것들을 소양 교육을 하는 첫 번째 창의력 교육이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남명 선생님하고 연결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국의 모든 지금까지 유학자들 이런 학자들 중에서 비판적 사고에 가장 뛰어난 사람 누구라도 제가 보기에는 남명 선생님을 알면 이거는 무조건 남명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판적 사고는 바로 창의력의 원천이고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그리고 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소통 능력인데요. 이거는 그 남명 선생님 제자들 얘기가 생각하고 있어요. 법영 운동을 하는데 소통 안 돼가지고 그 법영 운동 하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회복 당연하잖아요, 당연. 그 다음에 도전 정신 없으면 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 이것도 불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놈이 이런 것들이 왜 4차 산업의 5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양이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능력, 그 다음에 창의력은 당연히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소양 맞죠. 그 다음에 소통 능력. 이 소통 능력은 다른 게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다른 사람한테 잘 얘기하는 거,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잘 알아듣는 게 바로 소통 능력이에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요거하고 연계시켜서 해야 돼요. 회복 능력. 지금까지는 조금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놀았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하면 이거는 그 자식을 뭐냐면은 그 학생을 나중에 장기적으로 뭐냐면 독약물이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면 뭐냐면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도전정신 당연히 필요하겠죠. 공감 능력은 이게 없으면 요거하고 요거가 제대로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거를 길러주는 거는 이런 것들을 길러주는 건 4차 산업인데 생존 기술을 늘려주는 거하고 같다. 생존 소양을 길러주는 거하고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걔는 이제 이거를 시대를 관통하는 남명 정신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이게 남명의 개인 사상에서 기획가 정신에서 이게 미래에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소양 교육으로 가면 지금까지 뭐냐면 기획가 정신이나 예를 들면 여기에 개인 사상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은 저게 뭐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로 가면 조금 달라지네 이래 되거든요. 근데 4차 산업이 필요한 소양하고 연결된다고 가야지 우리 애 보내야지 이래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하는 K중심 문화의 흐름을 만들 건가가 바로 경상국립대의 사명이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요 마지막 장을 넣는데 요거는 조금씩 바뀝니다. 여기는 오늘에 맞게 K 정신문화를 수출하는 대학 3대 국가가정교육대학 이렇게 그 다음에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상국립대 서울대 예학대에 만들기 모델을 완성하는 게 우리의 꿈이다. 이런 걸 봤습니다. 이 마지막 게 없어졌는데 재밌는 말을 써놨는데 지금 잘 일하고 너무 기억이 잘 안 나. 움찔 당겨 이거. 오늘 저거에 맞는 얘기를 두 개를 딱 써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인슈타인이 컴퓨터는 엄청나게 빠르고 이렇게 하지만은 멍청하다. 사람은 굉장히 느리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이거는 굉장히 브릴리언트하다. 두 개가 합치면 쉽게 말하면 엄청난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 얘기였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오늘 경상국립대가 자랑스러운 경남도민이 자랑스러운 대학이 되려고 하는 확신이나 아니면 남명 정신이 앞으로 미래 세대를 가르는 이런 소양 교육이 될 거다 하는 확신이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한테라도 들었다면 제 오늘 강의는 성공한 것입니다.